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기업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구독자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원래 제 성향대로라면 절대 안 볼 주식입니다.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보는 김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용자 수천만 명을 확보를 합니다. 이게 지금은 통신사 문자 메시지도 카카오톡처럼 채팅으로 나오고 또 제한도 없앴죠. 요즘은 웬만한 요금제가 다 문자 무제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있으면 돈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걸 거의 필수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인터넷이다 보니까 전송 속도도 더 빠르고요. 프로필도 올릴 수 있고 여러모로 문자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렇게 이용자를 확보를 했는데 서버도 그렇고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유료 전환할 수는 없었어요. 카톡 한 건당 얼마 이러면 그냥 문자 쓰고 말지 누가 카톡을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가 유저들을 인질이라고 할까요? 수천만 명의 유저들을 인질로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2010년에 카카오톡이 런칭을 했는데 2011년에 플러스 친구죠.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불리는데 이 플러스 친구로 기업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냈고 2012년 7월에 게임하기를 오픈합니다. 딱 한 줄로 이해시켜 드리자면 애니팡, 쿠키런, 윈드러너가 이때 나와요.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카카오 전체 매출의 반절이 다 이 게임하기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게임하기, 4카카오가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시작이에요. 카카오의 옛날 주된 수익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어요. 다 캐주얼 게임들이었거든요. 이 위에서 말했던 애니팡, 쿠키런 등등이 친구와 하트를 주고받으면서 게임 횟수를 늘리고 점수 경쟁도 하면서 즐기는 게임이었는데 점점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가 MMORPG로 바뀌면서 이 카카오와 제휴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카오가 2015년에 카카오 게임샵을 오픈했는데 시장 반응이 상당히 차가웠죠. 2015년에는 카카오의 게임 사업 매출이 10% 후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14년에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었거든요. 다음 게임과 이 카카오의 게임 사업 부문을 합쳐서 PC 게임 쪽으로 노선을 잡습니다. 2016년에 검은 사막,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게 돼요. 그리고 모바일에도 슬슬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PC 게임 분야에서 성공을 하긴 했는데 게임을 만들어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퍼블리싱을 잘해서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모바일은 이미 4카카오로 퍼블리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PC로 노선을 바꾼 거였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 4카카오였던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을 바이 카카오로 바꿉니다. 이제 퍼블리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 뭐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데 당장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래서 프렌즈팝 같은 간단한 캐주얼 게임만 만들다가 이거는 사실 게임이 아니라 카카오 캐릭터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모바일 게임 트렌드가 MMORPG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MMORPG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엑셀 게임즈란 곳에 투자를 합니다. 1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 카카오 페이지 보면 달빛 조각사라는 소설이 인기가 되게 많거든. 이거 게임으로 좀 만들자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달빛 조각사가 흥행에 성공하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이 엑셀 게임즈를 인수해버립니다. 아예 개발 능력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키워보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수합병 할 거다 라고 기자들한테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이고 스토리텔링이 좀 길어졌죠. 현재가 52,400원, 시가총액 3조 8,837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카카오겠죠. 카카오에서 51.35%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9월 10일에 상장을 했고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상장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11일까지 상한가를 찍고 14일 시초가 갭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 그냥 냅다 꽂았습니다. 아마 14일에 잡으신 분들은 박살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보호예수 종료로 한번 개파락이 나오고 그리고 12월에도 보호예수가 또 풀려서 하락이 또 나왔었고 3월에도 보호예수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0만 주 정도라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43,000원을 저점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봐야 하는 것은 지지선, 저항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 성장세를 봐야 하거든요. 물론 저는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주로 보는 거는 예측 가능한 성장세 그리고 배당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성장을 가정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건 연도별 재무제표고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부분별로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19년에는 그렇게 성장을 못했고 20년에 성장 동력은 모바일 게임이죠. 3분기를 보시면 갑자기 모바일 게임 매출이 400억 정도 늘었죠.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이 7월 16일에 출시를 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게임이 성공을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을 잘 만들었다는 소리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 전에 이 가디언 테일즈의 개발사인 콩 스튜디오 코리아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인수로 개발 능력을 키우겠다는 말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아직 회사가 성장 중이고 이런 거는 회사가 안정이 돼야 꾸준히 일정 수준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PER은 상장 전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배당도 없고요. 뭐 주가를 따지기 전에 산업의 성장성을 같이 한번 보자면 이게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와 전망이고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게임 백서라는 산업연구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PC게임은 성장을 거의 못할 거라고 보고 있죠. 대신 모바일 게임은 5%에서 10%씩 꾸준히 성장을 할 거란 전망이고 PC와 모바일 말고 다른 부문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와 인연이 없어요. 콘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를 말하는 거죠. 아케이드 게임은 오락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서 마이너스 6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죠. 어쨌든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이 눈에 띌 것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PC에서 모바일로 옮겨왔잖아요.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건 세계 게임 시장 전망입니다. 국내보다 성장세가 더 크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볼 건데 지금 22년까지는 컨센 값을 적어놨어요. 보시면 40% 성장을 가정하고 있죠. 그리고 순이익률은 14%, 주식 수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5년을 볼 거예요. 2026년까지 매년 40% 성장을 가정하고 볼 겁니다. 단순한 계산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23년, 24년, 그리고 25년, 26년입니다. 잠시 멈춰서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건데
19년 기준 코스닥 IT의 PER인 35를 예상 PER로 잡아줄 거고, 그리고 같은 기준에서 성장률인 20%를 기대 성장률로 잡아줄 겁니다. 연간 40%의 성장을 가정한 EPS에 예상 PER인 35를 곱해주고 해당 주가를 1년에 20%씩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매출액, EPS, 예상 주가, 현재 가치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현재 주가가 38,558원이라는 건 22년에 실제로 이런 실적을 투자자들이 현재 기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52,400원이니까 2024년까지는 매년 40%의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투자자들이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냥 막연히 좋을 거다, 성장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할 텐데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이 정도의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은 커지고 위험 프리미엄으로 주가는 더 싸질 텐데 그거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산다면 저는 22년 실적 정도는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8,558원 아래라면 저평가로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너무 많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댓글로 또 주린이네 재무제표로만 투자를 하면 누가 못하냐 공부를 더 하고 와라 차트상 지금이 타이밍이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당도 없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인 주식을 평가하려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고정 성장률을 가정해 놓고 숫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보다 조금 현실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면 22년까지 40% 성장률은 그대로 뒀고요. 23년에 20% 성장률로 하락을 하고 24년부터는 10% 성장률로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대 성장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볼 거예요. 펄어비스와 컴투스 같은 게임 회사의 경우 ROE가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1년간 기대 수익률 10%를 잡아줄 거고 이 정도로 가정을 해주면 주가가 46,000원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시나리오면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46,000원까지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좀 현실적이지 않나요? 뭐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영상은 너무 이런 고평가 주식들 말고 좀 저평가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